차트 분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거래량 지표만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공부하시다 보면 보다 직관적인 보조 지표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 순서를 지금처럼 구성한 이유는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래량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야 다루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이 거래량을 선행적인 지표라고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거래량을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코딩한 거래량 지표를 사용하시면 조건부로 거래량의 색상이 다르고 캔들에 표기되어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갖춰주면 트레이딩뷰 어플로 알람이 가고 실시간 알람이 오는 텔레그램 방에도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시간 알람이 오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는 방법도 영상 후반부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신 분들께는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제 매매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촬영한 영상에는 지표와 기본 개념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이전에 촬영한 볼린저 밴드, RSI, MACD, 스토캐스틱 영상부터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 다이버전스, 지표로 타점을 잡는 방법 등을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트 고릴라 채널에서 재생 목록, 보조지표 강의를 클릭하시면 순차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이러한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량의 기본 개념부터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임스탬프 기능으로 챕터를 구분했으니 시청하시는 분들의 실력에 맞게 보셔도 좋습니다. MFI 지표 영상을 촬영할 때 고릴라 알람방에서 했던 브리핑을 보여드렸습니다. 4시간봉 MFI가 95.5까지 상승했음을 언급하고 이후 눌림이 나온다면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리핑했던 시간이 10월 30일 새벽이고 지금 이미지는 11월 1일 9시 차트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후 MFI 값은 36으로 떨어졌고 저는 MFI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진입했고 현재는 이전 고점과 MFI 기준으로 롱 포지션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들 박수 3번씩 크게 치세요. 지금부터 집중, 코인 정글을 정복하는 차트 고릴라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거래량, 볼륨.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된 자산의 양을 뜻합니다. 거래량은 작은 프레임보다는 큰 프레임에 더 적합한 지표입니다.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피크, 거래량과 작도, 거래량 왜곡 현상, 거래량 패턴 수렴, 거래량 매집. 우선 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된 자산의 양으로 거래량의 색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래량 지표는 평균적인 거래량과 피크 거래량 두 가지를 구분되는 색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해석도 진행하겠지만 손익비 측면보다는 각 구간에서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하는 차트의 일부분을 가려놓은 구간도 있으니 거래량을 보고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이 말하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 이후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신가요? 지금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선을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하단부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눌림에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가속화됐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은 횡보 구간에서 큰 거래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다음 거래량이 더 큰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상승했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캔들의 종가는 이전 캔들에 비해서 작지만 꽤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횡보 이후 시세 분출의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구간에서 더 큰 거래량과 함께 아예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캔들이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캔들의 크기에 비해 급격하게 거래량이 차트에 포착되는 현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유사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구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한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한 구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눌림이 나왔을 때 큰 거래량과 함께 하락이 가속화됐고 바닥 구간에서 캔들을 형성한 이후에 도지형 캔들에 이전 하락보다 더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으로 버텨진 모습입니다. 그 이후 큰 반등과 함께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보다는 작지만 꽤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거래량과 함께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큰 거래량과 함께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시세 분출 때의 거래량보다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선행 지표다 라고 해석되는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의 거래량 해석입니다. 다음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을 보시면은 표기된 구간 바로 이전 캔들에 장대 음봉으로 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 도지형 캔들 꼬리가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기한 구간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시세 분출이 나왔으나 바로 눌림이 나오고 이전과 거의 동일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크게 하락이 나오고 버텨진 캔들의 거래량이 시세 분출이 나올 때보다 더 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도와 함께 보는 거래량 해석입니다. 가격의 고점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를 작도해 줍니다. 표기된 구간을 보시면은 하락 추세 부분에서 큰 거래량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왔으나 그대로 다시 눌리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강의 영상을 보시면은 추세선 부분을 뚫을 때 큰 거래량이 실리면 그 추세가 뚫렸음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영상이 많은데 거래량은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확대해 보시면은 타 구간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선을 확정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눌림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고점을 작도하는 상단 추세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돌파할 때 큰 거래량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부분을 찾자면 여기 구간에서는 큰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추세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추세선을 뚫고 추가 상승을 이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추세선을 장대로 뚫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쪽 추세로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의 고점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를 작도해 보겠습니다. 표기한 구간에서 엄청 큰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장대 캔들로 거래량이 실린 상태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래량과 함께 추세선을 뚫고 지지받았으나 다시 추세선 아래로 눌림이 나올 때도 큰 거래량과 함께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가속화된 구간입니다. 가격의 고점과 고점을 작도하는 하락 추세를 그어보겠습니다. 묘기한 구간도 추세선을 돌파하는 듯 했으나 다시 눌림이 나오는데 그 눌림이 나올 때 이전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을 한 번 더 뚫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더 크게 하락이 가속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가 패턴이나 수렴을 그릴 때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상승 채널을 그리면 해당 추세로 한 번 더 이어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베어 플래그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그 패턴이 그려지는 것에 가중치를 두는 요소 중 하나가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표기한 구간을 보시면 채널 하방 이탈의 리테스트 구간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큰 거래량과 함께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패턴의 규칙을 지켜줬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매집 형태의 해석은 큰 프레임봉이나 알트코인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해석입니다.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표기된 구간을 보시면 기존 박스권보다 더 큰 거래량이 실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은 일봉 프레임입니다. 이후에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해서 바로 즉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으나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해석하실 때에도 특히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익절을 하나도 안 하는 전략보다는 분할 익절 이후 다음 그림에 추가 베팅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차트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으로 보이는 큰 거래량이 출현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음봉으로 눌리면서 이전 상승했던 거래량과 거의 유사한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지지선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분출까지 걸린 기간은 230일이고 이전에 매집봉에서 나왔던 고점 기준으로 83%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을 확인하고 눌림목에 들어갔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기간이 230일간 소요됐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해석법은 주식이나 타 알트코인에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 알트코인을 찾는다면 반드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 공유해드리는 지표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공유해드린 소스 코드를 컨트롤 A, 컨트롤 C,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 클릭, 인디케이터 부분부터 전부 제거해 주시고 컨트롤 V, 저장, 이름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지표 클릭하신 다음에 퍼스널, 등록한 지표 선택,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공유해드린 거래량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타임 프레임으로 먼저 넘어가세요. 저는 1시간 봉에서 알람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측 탭에 얼러트 클릭, 얼러트 만들기, 조건에 고릴라 거래량 클릭하시고 아무 얼러트 펑크션 콜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러트 네임은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릴라 거래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앱에서 알림
토스트 알림 표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앱에서 알림은 트레이딩뷰 모바일을 설치하셨으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는 겁니다. 토스트 알람 표시는 PC로 알람이 오는 겁니다. 이메일 보내기는 설정한 이메일로 알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내기에서 5초 정도 하시는 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소리 선택하셔서 알람을 만들기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1시간 봉에서 거래량이 주황색으로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알람이 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는 이걸 15분 봉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고릴라 거래량 클릭하시고 알람에서 조건 맞게 선택하시고 만들기. 근데 여기서 무료 사용자이신 분들은 알람이 1개밖에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지표로 설정하는 알람이랑 코드로 조건부로 설정하는 알람이랑 달라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 계정은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1개의 알람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료 사용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타임프레임에 맞춰서 알람을 보시면 되고, 무료 사용자이신 분들은 고릴라 알람방에 오시면은 우선은 15분 봉, 30분 봉, 1시간 봉 기준으로 알람이 가게 할 텐데 상황에 따라서 30분 봉, 1시간 봉으로 알람이 오게 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표 등록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래량 관련 설명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후회 막급, 극심한 후회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으로 시간과 기회를 놓쳐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때의 해석을 앞선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놓치지 않고 포착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고 앉아서 차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거래량이 터지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24시간 알람이 자동으로 오는 텔레그램. 차트 고릴라 알람방 입장은 무료입니다. 시그널은 지표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면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카톡 링크에 들어오시고 숫자 3번 고릴라 거래량 또는 고릴라 알람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표 코드와 알람방 중 필요한 것을 적어주시면 되고, 전부 필요하신 분들은 둘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공유할 예정이고, 이미 고릴라 알람방에 계시거나 지표를 한번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구독 완료,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남겨주시고 캡처를 찍으신 후에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연락을 주실 때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개선점이나 아쉬운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가 따로 공부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표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개념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